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재형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의 시간입니다. 저는 SBS 최재형 기자입니다. 네, 오늘의 시사단어는 소년법입니다.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어린 학생들이 친구를 잔혹하게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행의 수위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화도 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처벌 수위를 놓고 다시 논란이 뜨겁습니다. 친구를 그렇게 잔혹하게 폭행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바로 이 소년법 때문입니다. 소년법은요, 어린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어린 친구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인격이 아직 미성숙해서 판단도 부족하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지도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보고 만든 법이 바로 이 소년법입니다. 소년법의 적용 연령은 만 10세에서 만 19세까지입니다. 이 소년법에 따라서 만 14세 미만은 아예 형사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만 15세에서 만 19세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살인을 하면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소년법에서는 어리다는 이유로 최고 2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산 폭행 사건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도 최고 형량이 소년법에서는 15년입니다. 일반 형사처벌보다는 수위가 확실히 상대적으로 낮긴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얘기로 돌아가 보면 이 4명 중 1명이 만 14세 미만입니다. 아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만 14세 미만은 어떤 죄를 지어도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이 보호처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장기 보호관찰 등이 이 보호처분의 종류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소년원에 가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집 근처에 주로 있으면서 교육을 받거나 사회봉사를 하거나 멀리 이동할 때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알리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3명도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서 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에 대해서 처벌을 받긴 받습니다만 일반 형법상의 처벌 수위보다는 낮은 처벌을 받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년법을 좀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악용하는 일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형사처벌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들도 의식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성숙했다는 겁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형사처벌 면제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개정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어린 친구들을 보호하자는 소년법의 취지는 잊지 않되 청소년의 강력 범죄를 억제할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도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이어 들려온 여중생 폭행 사건. 하지만 소년법이 오히려 청소년 가해자의 방패가 돼주고 있다는 것에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요구에는 지금까지 2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 일단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조차도 적용되지 않는 나이인 거죠. 자, 소년법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으로 나뉘어서 적용됩니다. 자, 만 10세에서 14세까지 해당하는 보호처분은 봉사활동부터 보호관찰 또 소년원 송치까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시기를 형사 미성년자라고 봐서 소년원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자,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만 성인보다는 형량이 낮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요? 일본에선 2000년에 소년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1997년 사카키바라 사건. 일본의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시신의 상태가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참혹했습니다. 잡힌 범인은 일본 열도에 충격을 안겼는데요. 바로 앳된 얼굴의 14세 남자 중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만 16세였기 때문에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고요. 의료 소년원에서 정신과 치료만 받은 뒤 2005년에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일본 국회는 2000년 소년원에 보낼 수 있는 형사처벌 간일 연령을 만 14세로 개정했고요. 2007년에는 만 12세로 더 낮췄습니다.
소년법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기준을 다른 나라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북유럽 3개국은 우리나라보다 그 기준 나이가 좀 높습니다. 청소년에게 조금 더 관대한 것이죠. 반면 영국과 호주는 심지어 10살까지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라마다 청소년들의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항을 추가하고 있고요.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엄한 형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2000년 소년법을 개정하면서 16세 이상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일반 형사재판에 넘긴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실제로 2010년 미야기현에서 3명을 살해한 만 18세 소년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선 유괴 살인이나 살해 같은 청소년 잔혹 범죄에 대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09년 9살인 이웃 소녀를 살해하고 안매장한 사건의 가해자 15살 소녀에게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네, 이렇듯 해외에서도 소년법에 대한 고민은 많습니다. 어제 법무부와 여야가 모두 소년법 개정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가 본격적인 공론화의 장으로 나왔습니다.